연락 안 하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회를 오랜만에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진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바쁜 관계로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현안들도 많고, 그동안 경과 보고도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오늘을 위해서 또 우리 군청에 사진경영단장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 조사님 오시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그 회의가 좀 진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문끌면 또 지루한 게 하여튼 짧게 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업무단상이라 또 하실 말씀은 언제든지 해서 자유롭게 이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우리가 또 막 두서없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회의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쩌게 잘 못 짰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사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호 안건으로 감사 선임 인사 요청건을 했는데, 우리가 이 법인을 설립하면 5인 이상이고 또 감사를 한 명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전차 나중에 전체 회로 보시면 알지만은 부녀회장 변혜림 씨가 하여튼 예의 사정으로 안 하겠다 이런 바람에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새로 선임을 하느냐, 또 아니면 기존에 이 이사분이 감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정해야 될 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새로 또 이사를 새로 선임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 전임 우리 김혜림 감사가 분명히 그때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기어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 설립 등록할 때 발견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동참하는 바람에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한 걸로 하겠다. 대신에 다음에 우리가 혹시 등기 변경할 경우가 있을 때 서류를 협조해 달라 그러고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 또 마을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법인이 뭐인지 아직까지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법인을 막 여러 명을 해놓으니까 제가 옆에서 회의 참석해 보지는 않지만은 회의 참석률도 100% 될 수도 없고, 또 참석도 잘 안 하시고 이게 신속하게 돌아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 이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기본 단위는 5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고, 또 이걸 처음에 우리가 이런 법인 이사나 감사를 발견으로 모실 때 사실은 우리가 발대식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창립총회도 갖고 이런 단계를 거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을 분위기상 또 그런 적도 없고, 또 이 서류 대표자 변경 이런 서류권 때문에 또 법무소 쫓아다니면서 또 기다리고, 또 예를 들어 서류를 좀 해달라 했을 때 또 기다리고 이런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임대비 갖고 사실은 또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신 분이 그리 됐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새로 또 이사를 선임해야 되느냐. 사실 또 제가 이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딱 해놔놓고 또 엊그제 이제 회의 좀 참석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더만은, 이장 부인하고 이렇게 잘 지낸데 내가 참 너무한다.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정문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뭐든지 두려운 그런 일이 본인한테 생겨서 되겠냐고. 그래서 아직 이사로 이렇게 할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전임 우리 이사인 우리 전임 이장님 우리
이상윤 이사님께서 감사 역할을 해주시면 어떠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5명이라도 반드시 감사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대표하고 감사는 있고, 이사는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표자 뭐 변경 그것만 중요한 거지, 나머지 임원들이 변경하고 할 때는 이래 변경됐다, 이 총회 예를 들어서 뭐 총회를 거쳐서 해놨다, 이런 서류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다, 이래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번이라고 내를 줘도 되냐고. 그래, 그 배려를 대신에 누구를 이겨? 그래, 맞아요. 5명인데 4명이 되나? 4명? 그래, 그분이 투표한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차회를 좀 봐주십시오. 전차회를 보시면은 처음에 3월 26일 날 저희들이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김태훈 이사가 전임이 안 됐을 때고,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갔냐 하면은요, 영문법이 제가 새로 만들겠다. 왜? 대표자 변경을 하려 해도 협조를 안 해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민 씨도 하는 얘기가 지금 앞전에 정석분 매니저하고 서로 소송 관계가 있어갖고 명의를 바꾸면 안 된다. 기존 영문법인을 1년간 유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영문법인을 설립만 하고 소송이 종결되면 그때 새 법인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매니저도 올 11월 31일까지고 해서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또 명의도 바꿔야 되고 해서 또 사실 또 원칙으로 따지면은 법인 갖고 소송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억지 소리를 해서 그런 게 있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제가 나머지 그때 앞전에 이사들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 감사 한 분은 돌아가시고 없고. 그런데 그때 그 뒤에 남은 부분이 이상민 씨하고 김석봉 씨였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현재 똑같이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그래서 제가 경업 금지 원칙에 입에 대해서 이사는 안 되고 다음에 조합원을 활동하시고 나가달라. 그리고 우리는 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달라. 그랬는데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게는 그래도 5페이지 끝에 보시면 새 만들기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2호안으로 관리 운영 위탁 체계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임대라는 위탁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마을에는 솔직히 이 생태마을을 운영할 능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마을에 얼마 들이주고 또 마을에서는 또 땅값이 들어갔다고 굉장히 사업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땅값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임대를 줘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주 우리 매니저가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다시 왜 또 5년을 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임 대표가 선정한 기고 나는 나한테 묻지 마라. 그리고 이미 결정된 것 갖고는 좀 말을 하지 말라 이랬는데 중간쯤에 우리 이사 김석봉 씨가 위탁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틈만 나면은 군에 민원 넣겠다. 그리고 군에 가서 민원 넣을 때 타치하지 마라. 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영상에도 제가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아마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날
임대비를 8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 요 돈에 대해서, 지금 김진옥 전임 대표가 자기가 도로하겠다고 이래 하면서 그 돈을 마을로 딜이 주기로 하고 나한테 낸가 줬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축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할 입장도 못했고 떠나가는 분이 그래도 800만원은 동네 꼭 들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800만원은 현 이장이 이장 되고 나서 우리 집 왔을 때도 제가 생태마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그 돈이 무조건 800만 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장이 잘 몰라갖고 뭐 이해를 못했는지 지금 와서 800만원 무조건 들여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호 관리 운영 위탁 계약 체결안은 800만원으로 그때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를 갖다가 감사가 뭐 어떤 그 마을 이장이나 또 김석봉 씨 이런 게 아주 그 친분이 두터워갖고 그날 저녁에 뭐 바로 고마 나도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가 지금 부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없기 때문에 감사를 새로 뭐 선임을 할까요? 이상민 이사님. 뭐 해야 안 돼요. 그래. 그분 맞춰야 되고, 예. 뭐 아까 그 이사도 한 사람 맞춰야 되고 하려면. 예. 네. 그리고 감사는 이사를 하면서 또 감사를 하면 그 가뜩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커진 게 있잖아요. 대리장하고 또 쓰고. 예. 뭐 두 가지를 만드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한 사람을 뭐좀 섭외를 해가지고 본인 이름을 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예, 그래, 우리가 이게 섭외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어떤 공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을에 이 환경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또 여태, 또 그런 거 보면은 뭐 언제 공고하고 뭐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공고를 하고 또 아니면 문자로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와서 접수하십시오. 이리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없어요. 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사실 여태까지 우리 뭐 계장님 있으나 마나 제가 할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운영 자체가 엉망입니다. 사실 아무 기금도 하나도 없고 또 아무런 뭐 서류 조각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 서류를 자꾸 만든 이유는 이제 이런 걸 다 체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정말 회계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모든 것은 이 홈페이지에 우리가 그 영농법인 활동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다른 우리 생태마을 이런 때 우리가 좀 모험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임원을 이사를 갖다가 선임할 때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은 농가 경영 등록대체가 있는 분이 되지 없는 분은 또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있는 분은 또 찾아가면 또 안 한다 그러고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럼 굳이 우리가 감사로 또 한 명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뭐 이장을 통해서 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못 되고 또 저번에 그때도 제가 회의를 열 때 우리 마을 한 90% 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자를 통보해서 감사를 전출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최초 발기인할 때 5명이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정관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그 법인을 출자할 때 출자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영농법인은 실제로 그 1억 자본금 뭐 이런 규정이 없고요. 할 수 있는 범위내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영농법인 만들 때 그 출자 금액이 환자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래서 대표는 좀 그래도 좀 많아야 되는 데서 30자를 했고, 또 우리 이사 감사들은 20자 해서 그 20만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저번 그때. 그래서 저번 자료인데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왔고, 또 참고로 요거 우리 법인 만드는데 법무사비가 941,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또 우리가 뭐 감사를 새로 그 선임하더라도 병행 등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표자만 중요하지 굳이 막 이사 감사가 바뀌었다 해서 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감사는 하여튼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제2호 그 사업계획서 운영 방안 설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맨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맨 뒤에 24페이지입니다. 제가 엑셀로 그냥 초안만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인을 하면은 사업을 운영하고 그 1년 회계 내에 아시다시피 그 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과 또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올해까지 위탁을 줘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또 위탁하신 분은 또 그걸 실제로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에 와서 보고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내년에 이런 걸 구상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충 뽑아봤습니다. 네, 우리 목차는 조합 소개, 또 사업의 개요,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익 분석입니다.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가 법인이지만 이제 법인은 어차피 마을하고는 또 다릅니다. 마을은 사실 마을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고 또 그래서 군하고 직접적으로 사실 계약도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을을 법인이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장이 꼭 법인의 대표가 돼야 되고 또 이사가 돼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 생태마을 조성할 때 14억 받아서 조성을 했고, 그 옆에 사방 때문에 그때 2억 5천 100% 또 보조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표인 저로서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체험 숙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펜션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군에 보면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체험을 펜션을 운영하고, 또 저희들 이 산촌 생태마을이 사실은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체험 1인당 2만 원을 받든 어쨌든 고구마 체험이든 고사리 꺾기 체험이든 육아 만드는 체험이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산책로가 사실 지금 우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송경 사건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 구송경 사건이 우리 당산 아닙니까? 그 당산 들어가면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또 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붕이 썩어 내려서 관리가 안 돼갖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구성정으로 떠갖고 앞으로 문화마을로 선정될 지금 시기에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앞으로 마을 산책로를 다 이제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체험 숙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또 우리 이상호 씨가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단지 체험장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거기서도 이제 손님이 와면 우리 생태마을하고 좀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 운영하고 그리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연예인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노래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일일 장터를 하든지 이벤트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우리 임원들이나 이사장들이 와서 참여해달라. 그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정말 부담을 안 주게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사람 운영할 때 가급적이면은 알바생도 있고 시간 타이머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유통 판매 부분은 이번에 홈페이지를 930만원 데려갖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상거래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코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컴퓨터 잘하는 알바생을 구하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 좀 채워놓은 걸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우리 마을 또 우리 마천 안에 농산물을 연결돼주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사와서 판매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쭉 마을에 한 30년 살아볼게 우리 마을에서도 생산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도 많고 또 저희들 가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금 현재 우리 특산물 판매장에 그냥 몇 년째 이렇게 고추 부수는 기계나 그걸 놔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반납할 기록 했었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쪽 편에 하우스로 사람만 들어가서 지갖고 전기시설만 하면 된 게 우리 주민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도 이제 때로는 체험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도토리묵 이런 걸 가져와고 빻아갖고 만들기 가공도 한번 해보고 또 판매도 해보고 이런 위주로 좀 활동을 이렇게 영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는 조합원 실익추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법인은 잘 알다시피 출자를 하면 반드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하는데 가입하고 탈퇴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수익이 나면 반드시 해마다 배당을 하도록 그리 하고 또 이 건물 자체는 꿈꾸지만 또 땅은 마을 토지이기 때문에 임대비도 또 줘야 또 마을에 도움도 되고 또 당연히 또 임대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할까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주요 사업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765편인가 그랬습니다. 요 페이지가.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5가지 분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숙박, 체험, 생산, 가공, 판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이게 회계 프로그램을 보면은,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이게 이제 참 관리하기 편한데, 사실 숙박도 올해 예를 들어 실적이 얼마다, 또 체험했을 때 얼마 실적이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여태 관리자 한 분을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관리하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기록하는 것도 없고, 물어보면 우물증 기르고 대충 얘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고정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 오메인한테 물어도 대충 100만원 듭니다 이래. 그래서 내장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쉽게 말해서 12월만 얼마 남았는데 이건 안 나쁘게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군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오든 간에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메이저를 사업비가 내려서 해도 매니저는 매니저고 이거를 법인답게 이제 임대라든지 위탁하지 않고 법인에서 직접 경영을 하도록 그걸 할 계획입니다.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어떤 분이든 간에 좀 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바생으로 채워서 또 좀 잘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을 때 더 큰 효과를 뒤에 받을 수 있거든. 나타날 수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당 금액을 못 주지만 나중에 또 저희들이 잡도록 하고 또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이 1년 해결을 하면은 사실 이 수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따졌을 때 숙박에서 나오고 체험에서 나오고 생산해서 가공 판매해서 우리가 매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우리가 가공했다든지 팔았을 때 우리가 구매해서 파는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 해서 매출 원가가 들어가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또 판매 관리비는 우리가 인건비, 또 우리가 또 화재 보험료, 또 우리가 홍보한번 판촉비, 또 시설 관리비, 이렇게 기타 해서 판관비 따로 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경상손익이라는 거는 이것 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한테 뭘 선물을 해줬다, 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이익이 생겼을 때 이게 제일 경상손익입니다. 이런 거 다 떨고 나면은 단기순이익 얼마 벌었을 때 이 단기순이익이 최소 순수 금액이 남거든요. 요 돈 갖고 나중에 뒤에 이제 제가 그 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